지속적인 경제 성장의 문제. 지속적 경제 성장의 문제. 지금까지 살펴본 경제 성장 이론에 따르면 단순히 인구가 증가하고 자본이 축적되는 것만으로는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보장할 수 없다. 인구 갖고서는 한번 보여줬다가 자본으로 또 발전하는 모습도 보여줬는데 이것도 증가폭은 줄어든다. 그러니까 요번에 수능에서 문제가 나오면 우리 보기에도 나왔지만 이 솔로우에서 증가폭 줄어드는 거의 의미 하고 기술 진보 요거를 섞어서 문제를 내버리면은 한 절반 정도는 수특에서 나왔고 나머지 이제 기술 진보 얘기는 딱 집어넣어주면 결과적으로 모든 게 해결이 되는 거거든요. 이 기술 진보 얘기까지 나와서 그래프까지 나오면 이제 손도 못 댈 거고 여기서 뭐 증가폭 줄어드는 것도 어느 정도는 우리 문제에 나왔으니까 문제에서는 자본이 늘어나는 것까지는 보여줬는데 자본이 줄어들면서 늘어났을 때 그래프를 그려준다 그러면 그것도 문제 나올 수가 있고 자 그러면 기술 진보 얘기 나올게요. 자 여기서 그렇다면 이 나라들은 과연 어떤 성장 요인을 갖고 있는 것일까? 우리는 이 의문에 대한 해답을 바로 기술 진보에서 찾을 수 있다. 다시 말해 끊임없는 기술 진보에 힘입어 그들이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이룩할 수 있었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기술 진보만이 끝없는 경제 성장이 가능하다. 기술 진보. 기술 진보. 기술 진보라고 하면 새로운 상품을 만들어내거나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 것만을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이미 존재하는 기술을 응용해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는 혁신 또한 기술 진보의 한 예가 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방법을 고안해낸다던가 노동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효율적인 조직 관리 방법을 찾아내는 것 역시 넓은 의미의 기술 진보에 포함될 수 있다. 한마디로 말해 기술 진보라는 것은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는 모든 변화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기술 진보에 나타나는 경제 성장은 기술 진보의 결과로 나타나는 경제 성장의 경우에는 수학 체감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다. 이게 별표예요. 줄어들지 않는다. 수학 체감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은 증가폭이 줄어들지 않는다. 바로 이 점에서 단순한 인구 증가나 자본 축적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제 성장과 질적인 차이를 보이게 된다. 만일 기술 진보의 경우에도 수학 체감의 법칙이 적용된다면 발명의 양이 더 많아질수록 새로운 발명이 한층 더 어려워져야 한다. 그러나 현실을 보면 이와 반대로 한 부문에서 발명이 다른 부문으로 파급되고 이들이 상승작용을 일으켜 더욱 빠른 속도로 기술 진보가 일어나게 만드는 것이 보통이다. 앞에서 본 것처럼 인구 증가와 자본 축적에 의한 경제 성장은 어느 단계에 이르면 한계를 드러내기 마련이다. 자, 여기서 보면 상승작용을 일으켜 더욱 빠른 속도로 기술 진보가 일어난다는 것은 오히려 수학 체감의 법칙이 아니고 체증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체증적 증가, 익스포넨셜하게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지수 증가로.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기술 진보만큼은 익스포넨셜하게 올라갈 수 있다. 지수 증가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계속 내생성장 이론. 내생성장 이론이라고 불리는 이론은 지속적인 경제 성장이 일어나게 만드는 요인을 모형 안에서 찾으려는 특징을 갖고 있다. 모형 안에서 솔로우도 기술 진보 얘기는 할 수 있는데요. 솔로우는 기술 진보를 외적 요소로 봤어요. 기술 진보는 바깥에서 온다. 근데 내적 성장 이론은 안에 있다. 그런데 지속적 성장이 가능하게 만드는 요인 중 어떤 것을 더욱 중시하느냐에 따라 다양한 내생성장 이론이 존재하고 있다. 예컨대 연구개발 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이론이 있는가 하면 국제무역이나 인적 자본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이론 등 여러 가지가 있다. 연구개발 투자는 고정자산에 대한 보통의 투자와 달리 수학 개념의 법칙에 구애받지 않고
생산성을 지속적으로 증가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연구개발 투자로 기술이 진보하니까. 또한 한 기업이 연구개발 투자에 성공을 거두면 그 효과는 다른 기업이나 산업으로 파급되어 경제 전반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게 된다. 국제무역이 국제무역이 지속적 성장의 열쇠가 될 수 있는 이유는 이를 통해 선진 기술을 흡수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될 뿐 아니라 시장을 전 세계로 넓힘으로써 규모의 경제를 누릴 수 있게 규모의 만드는 데 있다. 경제.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 역시 다양한 경로를 통해 생산성 향상을 촉진함으로써 수학 체감의 법칙으로부터 나오는 영향을 상쇄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내생 성장 이론은 지속적인 경제 성장이 가능하다는 것을 이론적으로 밝혀냈다는 점에서 경제학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우리는 이 이론에서 다음과 같은 흥미로운 함의들을 찾을 수 있다. 우선 들 수 있는 것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나라와 나라 사이의 소득 격차가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나기를 기대하기 힘들다는 점이다. 가진 자는 더 가질 것이요 없는 자는 그나마 잃을 것이다. 그죠? 이런 투자를 많이 하고 교육을 많이 하는 나라는 더 발전할 거고 돈이 없어 투자를 못하는 나라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벌어질 것이다. 또한 이 이론에서 기술 진보는 공공재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정부 개입의 여지가 있다는 함의를 발견할 수 있다. 한 기업이 기술 개발에 성공하면 다른 기업들이 이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기술은 마치 공공재와 같은 성격을 갖는다. 내생성장 이론은 내생성장 이론은 기술 진보와 관련해 시장 실패가 일어날 수 있어 정부가 개입할 여지가 생긴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자, 쭉 넘어가서 양적 성장과 질적 성장. 이게 이제 결론으로 시험 문제가 나올 것 같아요. 결론으로. 성장 회계, 양적 성장과 질적 성장.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경제 성장은 생산 활동에 투입할 수 있는 노동과 자본의 양이 늘어나거나 기술 진보가 일어남으로써 가능해진다. 그러므로 한 경제에서 이룩된 경제 성장에는 노동이나 자본의 양이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과 기술 진보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섞여 있게 마련이다. 현실에서 이룩된 경제 성장을 각 요인별로 분해해 보는 작업을 성장 회계라고 부르는데 성장 회계는 그렇죠? 기술 쪽과 양적 등 양적. 그래서 이를 통해 각 요인의 기여도가 어떤 수준인지 알아낼 수 있다. 그림에는 어떤 국민 경제의 총생산 곡선이 AP 곡선으로 나타나 있다. 이 총생산 곡선은 자본 투입량이 일정한 수준에 고정되어 있다는 가정하에서 노동 투입량과 총생산량 사이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이 그림은 앞에서 본 그림과 거의 비슷하게 보이나 수평축이 대표하는 노동이 약간 다른 의미를 갖는다는 점에서만 차이가 있다. 앞에서 본 그림의 수평축이 단순한 노동 시간을 대표했던 반면 자, 앞에서는 단순한 노동 시간인데 이 그림의 수평축은 이 그림의 수평축은 효율성 단위로 나타내는 노동의 양을 대표하고 있다. 예를 들어 똑같은 1시간의 노동이라도 노동을 공급한 사람의 교육 수준이나 숙련도에 따라 그 효율성이 다를 수 있는데 효율성 단위로 잰다는 것은 바로 이 점을 감안했음을 뜻한다. 애당초 이 경제에 보존되어 있는 노동과 자본의 양이 각각 L0, K0로 주어져 AP 곡선상에 A점의 위치해 있다고 하자. 그 후 노동과 자본의 양이 각각 L1, K1으로 증가하는 동시에 기술 진보가 일어난 결과 경제는 AP 곡선상의 D 지점으로 이동해 갔다고 한다. 그림을 보면 이 경제의 국민소득이 Y0에서 Y3로 늘어난 것을 볼 수 있는데 이와 같은 국민소득의 증가를 다음과 같은 세 부분으로 분해해 볼 수 있다. 우선 A점으로부터 B점으로 이동해 국민소득이 Y0에서 Y1으로 늘어난 것은 노동 투입량이 L0에서 L1으로 늘어난 것의 효과를 뜻한다. 이와 같은 증가는 노동 가능한 인구가 늘어난 결과일 수도 있고 인적 자본 축적의 결과일 수도 있다. 자, 인구가 늘어날 수도 있고 효율성 단위로 한다고 그랬으니까
그 다음에 인적 자본의 축적이 결과일 수도 있다. 그래서 그림에서 수평축은 효율성 단위로 나타낸 노동의 양을 대표하고 있기 때문에 인적 자본의 축적으로 인해 노동의 생산성이 더 커지면 노동 투입량이 그만큼 더 커진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사람이 늘어나는 것도 있지만 한 사람이 두 사람 몫을 한다고 그러면 그것도 노동의 양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다음으로 B점에서 C점으로 이동해 국민소득이 Y1에서 Y2로 늘어난 것은 자본 축적이 이루어진 것에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이건 자본 축적이죠. 자본이 늘어나면 늘어난다. C점은 원래 총생산 곡선이 위쪽으로 이동해 만들어진 AP 곡선 위에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총생산 곡선이 위쪽으로 이동한 것은 자본 투입량이 K0에서 K1으로 늘어났음을 뜻한다. K0에서 K1으로 늘어났는데 K1으로 고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뒤로 또 갔다는 얘기죠. 근데 이 그래프의 차이는 처음 거하고 이 간격이 같거나 더 넓어지고 있다는 거. 아까 자본 투입에서는 이게 줄어들면서 올라갔잖아요. 여기선 뭐죠, 이게? 한계 생산성 체감이 없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술 진보가 일어나면 사용 가능한 생산 요소의 양에 아무 변화가 없더라도 국민소득이 더 커진다. 따라서 기술 진보의 결과 이 경제의 총생산 곡선은 AP에서 다시 위쪽으로 이동해 AP가 된다. 기술 진보로 인한 국민소득의 증가는 C점에서 D점으로 이동해 간 것에 의해 대표되고 있다. Y2에서 Y3 한 번 또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Y0가 한 번, 두 번, 세 번. 첫 번째는 노동의 증가, 또 번째는 자본의 증가, 세 번째는 기술의 증가인데 재밌는 거는 이거보다 이게 더 클 수도 있다는 거죠. 계속 이렇게 기술 수준의 향상에 의해 이루어진 성장을 질적 성장이라고 부른다. 그 반면 기술 수준의 변화가 없이 단지 노동과 자본의 투입량이 증가되어 일어난 성장은 양적 성장이라고 부른다. 따라서 국민소득이 Y0에서 Y2로 커진 것이 양적 성장에 해당하는 반면 Y2에서 Y3로 커진 것은 기술 진보에 의한 질적 성장에 해당한다.